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4학년 이제 막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손슬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졸업을 앞둔 사람인 만큼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인턴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수행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아보고 있는데 이제 후배분들이나 다른 분들께 좋은 귀감이 되는 영상을 제공하고자 이번 촬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광주고등검찰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6개월 동안 청년 인턴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턴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검찰직 수사관분들이나 검사님들이 하는 것만큼의 그 큰 경중의 업무는 맡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사무 업무나 아니면 엑셀 장부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많이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전력공사라는 곳에서 이제 인천본부 영종지사에서 3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고객지원팀이라는 곳에서 영업 일반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정부 인턴이라는 제도는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 측에서 공문을 보내서 청년 인턴에 이만큼의 TO를 만들어라 해서 청년들이 좀 더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고 공직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업무 분위기가 어떤지 자기가 그것과 적성에 잘 맞을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조금 더 높여주고자 정부에서 시작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인턴을 24년도, 즉 제가 24살 때 했는데 제가 그때 아마 4학년 1학기를 끝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까지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고 졸업을 하면 사회인으로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언젠가 어딘가에 들어가게 될 그런 회사의 분위기 같은 걸 좀 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전대 한 4, 5년째 다니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공무원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만큼 공무원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의 업무가 적성에 맞을까? 공무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지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러면 이것을 짧게나마 그 조직의 분위기나 업무를 학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나라일터나 그런 구직 관련 사이트를 보다가 이제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주저없이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무래도 다른 사기업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장된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6개월 동안 겪어봤으니까 공무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구나, 검찰직은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는 지식이 생겼고 그러면 공기업은 공공기관과 아예 똑같을까 아니면 조금 더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뛰어드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을 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검찰청이라는 곳은 법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업무의 특수성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어느 회사나 있는 게 업무는 아니니까 그래서 업무의 특수성이 굉장히 짙은 이런 법적 업무를 수행을 해보고 나니까 다음에 내가 뭔가 경험을 쌓게 돼도 특수성이 짙은 업무를 찾아 나서는 게 굉장히 나한테 메리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업무를 찾아봤는데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 관련 업무는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잖아요. 앞으로 살면서도. 그래서 여기서 일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내가 느꼈던 그런 느낌들과 그리고 얻었던 지식들 그거 이상으로도 더 많은 것을 얻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하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일터라는 사이트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정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부 산하 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국공립 학교들에서 행정직 같은 걸 모집하는 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이제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면 공기업을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공준모라는 카페도 있고 공취사라는 이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관리자분들께서 굉장히 월별로 채용 캘린더를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는데 거기서 내가 좀
좀 희망을 하거나 관심 있는 직종의 공고를 잘 보시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인턴과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학부 시절을 다니면서 뭐 다른 선거관리위원장이나 학과에서 부회장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도 교내와 교외는 엄연히 다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전에 진짜 사회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 분위기와 업무를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턴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정말 졸업 전에 그렇게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업무적 지식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인턴도 분명히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사들과 세대 갈등 없이 잘 어울리는 방법, 그리고 조직마다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를 정말 몸으로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내가 나중에 진짜 정규직으로 어딘가 회사에 임용이 돼서 일을 할 때에도 이때 제가 익혔던 뭐 업무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센스 이런 걸 잘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에피소드라고 하면 가장 처음엔 어렵게 느꼈던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무계라는 곳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계장님, 팀장님이 계셨는데 처음엔 좀 인상도 조금 강하신 것 같고 이제 저가 인턴이고 아무래도 6개월만 있다가 나갈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셨는지 저한테 많은 곁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제 성격이 새로운 사람들을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성별과 세대를 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궁금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계장님께도 뭐 업무적인 궁금증도 많이 여쭤봤었고 사회 경험에 대한 것도 많이 여쭤보다가 이제 계장님께서도 전남대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남대 재학 중이다 이렇게 하나의 공통된 요소를 찾았더니 그 이후로는 계장님과 굉장히 의사소통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저한테 조금 더 많은 지식도 알려주려고 하시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시는 후배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상사와의 뭐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저는 상사라고 해서 먼저 겁먹지 말고 그분들도 다 저와 같은 사회 경험을 겪으셨던 사람들이니까 공감대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 공감대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치트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 업무라는 거는 어느 기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험에 값지게 쓰일 텐데 저는 검찰청에서도 민원 업무를 안 하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전화가 와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많이 들어줬었는데 기관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격앙된 상태의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분들은 이미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와서 나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에 감정적에 반응하는 순간 저는 제가 수행하고 있는 응대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분이 나에게 말하는 거에 데미지를 좀 덜 입고 어떻게 하면 민원을 좀 더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전에 근무할 당시에 옆자리 대리님께 한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메시지에만 집중해라. 어떠한 어조나 말투나 뭐 비속어나 이런 거에는 최대한 집중을 하지 마라.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은 화내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 내용에만 철저히 집중을 해서 그분이 감정을 좀 추스를 수 있게 시간을 좀 준 다음에 그렇게 차근차근 일 처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어필하면 어떻게든 민원은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너가 상처받지 않는 게 먼저다라고 좀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악성 민원인이 오거나 우리가 흔히 진상고객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와도 조금 더 멘탈 관리를 하고 좀 깔끔하게 업무를 더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그 조직에 처음으로 입사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어볼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당연히 나보다 먼저 이 기관에 있었던 상사분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첫 질문부터 막 주눅 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처음에 자주 물어보는 사람을 더 예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중요한 건 이때부터인데 그때 받았던 답변을 저는 다 기록을 해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검찰청 6개월 업무 다 끝났을 때는 제가 혼자 만들었던 업무 일지가 정말 많은 쪽수일 정도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당연히 질문이 당연하다고 했던 상사분들도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아까 알려줬던 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다 보면 인내심의 한계가 오실 수 있으니까 이제 똑같은 질문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처음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내가 잘 알아볼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질문을 반복하지 않고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아실 거예요. 엑셀은 필수다. 저는 그 엑셀은 필수다라는 말이 근데 그냥 엑셀 적당히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혹시 몰라서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공부를 했었어서 이제 엑셀에 대한 접근성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는데 정말 검찰청에서도 엑셀만 계속 했었고 한전에서도 엑셀을 활용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단순히 엑셀에 글자를 입력하는 업무 외에도 그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함수나 수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한전에서도 전기 요금을 산출하고 검찰청에서도 접수된 소장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그런 자잘자잘한 곳에서 엑셀이 정말 많이 쓰여서 인턴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회사 생활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면 저는 다른 거 꼭 필요한 걸 잘 모르겠다면 무조건 엑셀 공부부터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말 1급이나 2급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엑셀 실력이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요하는 엑셀 능력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거나 인턴에 입사 지원을 하는 데에는 무조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그 밖에 부수적인 자격증 같은 스펙이 있어야 요즘은 최종 합격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험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자소서에 녹일 경험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1학년 때부터 대학생활 동안 아니면 고등학교 때라든지 조금 내가 인생에서 임팩트 있는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을 간부 생활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흔하지 않은 대외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꼭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내가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했던 경험들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그것들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록을 해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격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단어가 있는데 커만토라 해가지고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 다음에 토익 이렇게 어디 입사 지원을 하던 이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은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턴 준비할 때도 이 세 가지가 확립되지 않으면 최종 합격까지 가지 못하는 친구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대학생활 4, 5년 동안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각종 경험들 잘 기록해 놓는 거 중요하고 스펙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도는 갖춰 놓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공공기관도 분위기를 경험을 해봤고 공기업에서도 분위기를 경험을 해봤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많이 진취적인 성향이다라는 사람들은 솔직히 업무에 적응을 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진취적인 성향이고 제가 개인의 실적을 조금 더 달성하는 걸 요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적성에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6개월 동안 인턴을 해봐서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두 번의 이렇게 경험을 거쳤으니까 조금 더 스펙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복지나 이런 게 괜찮은 공기업으로 제가 많이 입사 지원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이어서 제가 전달드린 내용처럼 인턴이나 이런 걸 추천하는 이유가 업무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을 쌓아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두 번의 일경험을 통해서 제가 무엇보다 얻었던 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인턴을 처음 시작할 때 한 학기만을 남겨둔 상황이었고 졸업까지. 그래서 그런가 뭔가 굉장히 졸업을 하고 나면 내 소속이 없어지는 건데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인턴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니까 정말 제가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막 입사하신 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시기를 너의 나이면 늦지 않았다는 말이셔서 저는 그래서 그 두 일경험을 통해서 나 아직 사회에 나가기엔 전혀 늦지 않은 나이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구나 라고 많이 위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용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인턴 경험 이런 거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대학교에서만 쌓을 수 있는 경험과 누릴 수 있는 느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생활 때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편이고 뭐 학과 활동이나 아니면 단과대 활동이나 그런 대학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동아리나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시고 무엇보다 그냥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면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만큼 결과도 안 따라주기 마련이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 꼭 이렇게 잘 누리고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는 또 그때 시기가 오니까 1, 2학년이나 이럴 때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많은 활동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즐겨보고 선배들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